신병 훈련을 끝마친 지 한 달도 못 되어 병사 시절에 제일 힘든 겁이라는 첫 무장 강행군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대원들이 말하듯이 극한 덤을 이겨낸 병사의 긍지는 저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추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일어서 놓으십시오. 내굴르지 말고 신입병사인가? 전사 박일철! 힘들지? 이렇습니다. 앞으로 알았습니다. 무릎을 높이 들고. 군단 부참부장 동지, 여단정 주부장님 언제 왔어?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전열시를 가시던 일에 우리 부대 곁을 지나셨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께서요? 오늘 새벽에 말입니다. 여단이 어제 저녁에 기동했지. 네. 그러니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그 위험한 전선길에 또다시 나가셨단 말이오. 그런데 말입니다. 부대에서 7, 8순위 밖에 있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군님께서는 그 마리를 좀 지나시다가 차를 세우셨답니다. 왜 말이오? 장군님께서는 나무 한 대 없이 벌거벗은 산들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떠나셨답니다. 그게 사실이오? 예, 방금 군단에서 들었습니다. 좀 천천히. 차를 세우시오. 전쟁 시기도 아닌 지금 나라의 산들이 저지게 됐으니 우리 장모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 수십 번 이것을 지나면서도 무심히 스쳤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 장모님께서 내일이라도 저 벌고숭이 산옆을 지나실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 군대가 있으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들여서야 되겠는가? 부참부장 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공관놈들, 소장 동지, 여단지휘부 군관들을 명령 내려 모였습니다. 참모장 대자 차경진. 쉬어다시오. 알았습니다. 슛! 군단 당 집행위원회는 40표 무장강행군 판정의 필요도 풀 수 없이 골기에 나선 여단 군인들의 결의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식수전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위임에 의하여 이 전투는 제가 지휘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3개의 양묘장이 있어. 이 영포리 양묘장은 여기서부터 80km, 그리고 자산 긴등은 각각 20km예요. 운수중대는 제일 먼 영포리 양묘장의 묘목들을 운반할 것. 알았습니다. 제1, 2대대는 자산, 제3대대는 긴등 양묘장의 묘목들을 강행군으로 운반할 것. 알았습니다. 여단 지휘부와 직속 구분대들은 지금 당장 그 마리로 기동하여 작업 준비를 완료할 것.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19시 10분. 전투 임무 완료 시간은 내일 새벽 4시. 여단 폭풍. 알았습니다.
어머니, 폭풍 신호가 울렸습니다. 우리들은 강행군의 필요도 풀 새 없이 식수전투를 위한 유다른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학교에서 늘 외우고 나던 혁명적 군인 정신이란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예, 오늘 하루 있을 일이 너무 벅차고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가만 일철이라고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학교 때 문학 소자원이었던 모양. 사실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습관입니다. 음? 적어도 후회한다. 반드시 영원한 기억이란 글뿐이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어머니가 작가요? 강원일보사 기자입니다. 이름이 뭔데? 차경심입니다. 차경심? 정치부장 놈. 예, 참 사람의 인연이란. 그래, 어머닌 잘 계시오? 늘 취재 때문에 나가서 합니다. 그럴 테지. 일철 동무, 내 동무 어머니를 잘 알아. 예. 돌아갈 수 있습니까? 가보.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 이튿날 이른 아침 정선시차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또다시 그 마리를 지나시다가 문득 차를 돌려 세우라고 하셨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거벗었던 산이 수만 구리의 묘목으로 뒤덮여 숲을 이룬 것을 보시고 자신께서 꿈을 꾸는 게 아닌가고 겹사했던 피로가 시친 듯이 사라졌다고 그토록 만족해 하시며 오래도록 산발을 바라보셨답니다. 동행했던 한 일꾼이 우리 부대 군인들이 한 소행을 말씀드리자 장군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혁명적 군인 정신이라고, 최고사령관과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로 이어진 나의 병사들, 나의 아들들만이 이런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고, 이런 병사들과 인민이 있어 내 나라가 위대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하시며 우리 부대 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특별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부대 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특별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최고사령관님께 특별 감사를 어디? 야, 여기 일철이의 이런 행운이
아바이, 아바이 축하합니다. 예, 아바이 축하합니다. 뭘 그리 기뻐들아? 또 손자녀서 편지 전화입니까? 그러다가는 그 편지 다 달아 없어지겠다. 글쎄, 이 녀석이 입대하자마자 이런 영광을 지니게 될 줄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 장군님 계시는 내 나라에서 사는 보람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아바이, 다음 주 토요학습 날에 손자의 편지 내용으로 군중 강연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아니, 제가요? 예, 이건 단적 부모입니다. 이거 이러지 마십시오. 전 이런 건 못합니다. 비서동지, 있어요? 이 편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쭉 읽으면 되겠는데. 이 녀석아, 그럼 네가 어디 한번 해보렴. 그럼 어디 한번 해봐. 가봐이, 이제 떠납시다. 떠납시다. 해와 별빛이여 밝고 정든 곳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기자 선생, 나에겐 아버지에 대한 추억조차 고통입니다. 제발 단념해 주십시오. 어제 기자 선생을 냉대했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한 생을 결국하게 살아오신 아버지가 자신의 과학적 신념을 굽히게 된 건 3년 전 검사였던 기자 선생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밤도 깊었는데 이젠 좀 쉬세요. 어디 좀 보자. 새 정복이냐? 예, 진이야, 후보당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아직 6개월하고도 연료들이 남았어요. 당신 눈에는 언제나 이 기억 소자로 꽉 차 있지. 진짜. 진이야, 예, 후보당 기간은 당원의 자격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검증하는 기간이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계십니다. 아버지. 예, 박준규입니다. 검사 차경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한 연구사의 운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과학계의 검사도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아줘. 저 선생님. 기자 선생의 전화가 있은 후 밤중에 정체 모를 사나이에 위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준하의 논문이 학술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한 것인데 그걸 믿고 우리의 화학비료 10년 수입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담보는 할 수 없지만 우리식의 새로운 식물성 비료를 개척한 강준하의 논문은 교수 선생, 그래 복식이 그런 운동일장들을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선생에게 귀뜸이라도 합니까? 선생은 계량 결정자인지 개똥 결정자인지를 한사코 우기면서 몇십 정보에 생산 농지에 뿌렸다가 죽종이만 수확하게 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게 아닙니까? 그때 피해액을 상기시켜 드릴까요? 강준하의 27호 원균이라는 게 신통이도 선생이 그 허풍치기 종자와 일목상통한 데가 있다는 여론입니다. 여보시오. 그건 중상입니다. 참고해 두십시오. 선생은 이미 청춘기가 아닙니다. 말년의 실책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로 넘어가지요.
난 선생이 이제라도 자신의 입장을 냉정하게 재검토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강준하 연구사의論文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밤이면 깊은 심연 속에 빠진 듯 그 빨간 마감목 열매를 바라보곤 하더군요. 아마 강준하 부부를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기관지 천식이 매우 심했습니다. 강준하 부부는 짬짬이 따서 모았을 그 빨간 마감목 열매를 매해 가을이면 어김없이 보내오더군요. 여보, 아니, 준하 동무, 아니, 준하 동무, 여보, 준하 동무, 여보, 아니. 네, 안녕. 자, 그건 왜 버리는 거야? 어떻게 딴 거라고?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 가슴이 터지는 걸 보자고 그래요. 이었어. 당신이 비아감이 그 고귀한 운결 제가 고제 동양파 가진가 말이에요. 그래도 스승이라는 사람이 제 보금자리마저 버리고 사는 자기 제자를 동정은 못해줄 망정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짓밟아 버리는데 당신 분하지도 않아. 난 원통해서 못 견디겠단 말이야. 수미, 그건 지나친 자기 불만이야. 아니, 물론 박혜수 선생님이 내 논문에 대한 입장을 달리한 건 사실이오. 하지만 난 그것이 선생님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선생님은 필경 그 누구인가의 압력을 받았을 거야. 예? 그 때문에 선생님은 아마 피치 못해 자기의 과학적 신념을 굽혔을 거야. 그건 더 큰 죄악이에요. 수미, 아니야. 하지만 네가 빠수기 그 죄악이 나쁜 거지 박준기라는 인간까지 나쁜 건 아니야. 예나 지금이나 박준기 선생님에 대한 내 존경심에는 변함이 없어. 변할 수도 없고 수빈 이걸 알아줘. 응? 여보, 들어요? 김종일 동지께서는 이소국 앞에 격사이는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하지 않고 고심참담한 과학 탐구 얘기를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크게 고무 격려하시면서 나와 민족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쌓아올린 그들의 투쟁 목적을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계속하여 김종일 동지께서는 현지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릇하는 조국애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과학연구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나아가리라는 거대한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수기, 우리는 어떡하면 좋지? 우린 과학은 고사하고 이 나라의 물과 공기를 마시는 덕에 살아가는 인간의 돌이 마주 입고 있단 말이오. 돌을 닦게 너라고 10년 세월 산속을 헤매고도 호루만 절간 하나 찾아내지 못한 선비님과 무엇이 달라, 무엇이? 우리 실망하지 말자요. 이자 당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장군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쓰러지면 안 된다고, 난 동무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맞아. 그래. 바로 그거요. 수미, 우린 지금 누구도 모르는 이 외진 산둥판에 서 있지만 장군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야. 그래요. 이거면 다야, 수미. 네. 진하동무. 우리 꼭 성공하자고. 네. 응. 바로 그날 아버지에게 영광이 차려졌습니다. 과거를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을 형제수 맞이하는 과학자들 속에 아버지도 계셨던 겁니다. 인생 말년에 받아하는 영광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자책도 그만큼 컸습니다. 동지들, 저는 어제 과학원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과 동행하는 무상의 영광을 지녔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활상 제일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시며, 그것은 그들이 고지식하고 사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술과 지식을 이용하면 많은 치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조선노동 낭만을 믿고 따랐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당의 강성대국 건설 구상이 실현되는 그때였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웠던 일들을 벤말하자고 하시면서 그님께서는 우리 과학자들이 탄 수레를 자신께서 직접 끌겠으니 힘을 내어 일하자고 뜨겁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아 하는 자격을 상실한 과학자입니다. 한생을 우리 당을 따라왔다고 잡아둔 제가 인생 70곡에 와서 발을 헛짚었습니다. 저 자신과 가정의 운명이 두려워서 우리의 기술보다 남의 나라의 것을 절대시하는 일부 일꾼들의 강압에 굴복해서 사랑하는 제자의 푸른 꿈이 깃든 논문을 부결해둔 것입니다. 과학을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과학을 한다는 불멸의 신념이 없었기에 환경에 따라 파란색으로도 변하고 노란색으로도 변신하는 카멜레온과 같은 인간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과학기술 발전의 저조와 답보 상태는 바로 저와 같은 인간들이 학계의 권좌를 타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연단에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좌우명으로 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다시 상기하고 싶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사회 뒤 조국이 있다. 참으로 뜻이 깊은 그목입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의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를 생각해도 자기 민족의 몫으로 탐구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만이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하는 참다운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아니, 아직도 쉬지 않고 있었군요. 약도 안 드시고. 정말 이러시겠어요? 내 깜빡이었구만. 준하연구사의 논문을 재심이 한 가죠. 정말 잘 됐구만요. 그만 일어나세요. 여보,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논문이고 내겐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 강준하를 위해서도 여보, 당신의 건강이 회복되면 모자라는 시간을 몇 배로 보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일어나세요. 이런. 여보세요? 황중에 실례했습니다. 교수 선생님을 좀... 네, 여보. 네, 박준규입니다. 교수 선생님, 비상사건입니다. 강준하 동매의 논문이 분실되었습니다. 뭐라고? 누구도 논문의 행처를 모릅니다. 혹시 강준하가 찾아간 게 아니오? 강준하 동매에게도 알아봤는데 그런 적이 없답니다. 내 옷. 아니, 어디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 옷을 가려. 가요. 여보, 코트. 인도. 그날 밤 연구소로 달려가던 것을 보았지. 빈비리는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식 발작을 일으켰던 겁니다. 폐렴까지 겹쳐 후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병도 병이지만 정신적 타격으로 더 지탱해낼 것 같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운명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난 출연을 앞두고 말들과 함께 무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부단장 동지가 구피하더니 적십사병원 소생실로 빨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무대에선 우리 종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슬기와 영맹을 자랑하는 우리 무사들의 말교에 여사 박준의 선명히 출연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번이나 더 가죽 채찍을 후려쳐야 하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운명을 앞두고 자기의 미안성 논문을 찾으셨답니다. 강준하 연구사에게 보내주라고. 단 한 줄이라도 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노래 구름 넘어 그리우는 장군 멜린베를 들려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노래를 들으시면 그 어딘가로 끝없이 가십니다. 벽을 향한 아버지의 눈가에 신랄 같은 미소가. 저는 어쩐지 교수 선생에게 죄를 진 것만 같아 그분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이름 모를 산자락에 봉분이 하나 있더군요. 한 생을 과학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어진 교수 선생이 인생사에서도 사심을 모르고 그토록 결국하게 살아오신 분이 소박한 봉분에 잠들고 계셨어요.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봉분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수 선생이 더 돋보이고 존경이 가더군요. 참 훌륭한 분이 가셨구나 하고. 인생 말년에 교수 선생이 범한 실책은 검사 시절에 저의 실책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수 선생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실책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소. 문제는 실책을 범한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겨내는가 아니면 주저앉는가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누군가 이런 말을 남겼죠. 영감송, 이는 쓰러지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영감송이다. 교수 선생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교수 선생을 실책으로 내몬 자들은 강준하의論문이 완성되면 10년간 외국과 계약된 PGP 농약 수입이 파탄되는 경우 제놈들의 운명이 어떻게 처리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論文분실 사건을 꾸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형사소송법에 처리되는 범죄가 아니라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말아먹고 민심을 소란시켜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계급적 원수들이 책동해 이 사건이 배후에 깊숙이 깔려 있는 게 분명하오. 출세역에 눈이 어두운 배민수나 외화에 맞들인 신수림, 윤순규 같은 인간들이 놈들이 정치적 목적에 니용당하고 있는 거요. 복잡하게 얽혀진 이 사건에 경심농무가 양아버지 문제로 말려도 이번에 경심동무가 교수 선생의 아들을 통해 중요한 실머리를 찾았어. 우리가 예견했던 바 그대로요. 문제는 협박 전화를 한 자가 부소장 동지, 물론 담당 검사였던 경심동무가 신수림을 만나고 싶겠지.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 사나이와 신수림. 안녕하세요. 송강무역 대표 신수림 동무죠? 아, 예, 누군가 했군요. 대양을 넘나들던 박철 선장의 분. 그분께서 뭐 지금은 좁은 강에서 뿔배를 탄다지요? 관심이 대단하군요. 그래요. 나를 골탕 먹였던 분이니까. 그런데 용건이 뭐지요? 시간을 좀 낼 수 있겠죠? 중요한 문제예요. 좋아요. 저녁 6시 호텔에서. 면담 시간이 돼서 미안해요. 보여줄 게 있어요. 수표에 대한 피적 감동은 확인됐어요. 바로 이 수표 임자의 손에서 국가적 우위를 가지는論문이 분실됐어요. 대답을 주길 바래요. 내 수표가 맞아요. 난 최신서에서 서부로 붙여온 그 논문을 찾아다가 과학원 접수실에 정확히 인계했어요. 그 다음에 난 몰라요. 자신을 검사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자 선생. 직권 남용, 인권 침해 이런 법정이 있다는 걸 잘 아실 텐데. 안녕히. 가만. 윤 부사장이 검찰서에 신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요? 검사 동지, 어려운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 담배를 한 대 좀 피우고 싶어서. 제가 몇 년형을 받게 됩니까? 그렇게도 알고 싶소? 네. 나도 알고 싶은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대체 몇 년이면 자신을 개조할 것 같소? 네. 그 대답은 전 뽑으시기 남다른 제 처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검사 동지한테 제 운명이 달렸으니 마저 터놓지만 사실 전 이번 사건을 하루만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검찰서에 고발하는 통에. 그럼 아내가 남편을 잡았다는 거요? 잡았다기보다
제가 잡혀왔죠. 물론 검찰에는 유리했겠지만 검사 동지. 형사소송법 제58조 제59조 상적 행위를 규제하는 이 법조항들에서 동무 같은 사람이 억울한 수를 써서 혹 벗어날 수도 있어. 그러나 매 국민은 자기 양심의 조항에서만은 영원히 벗어나지 말아야 하오. 공화국에 대한 동무 양심의 마지막 한쪽 악이라도 건져버리고 애쓰는 동무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생각되는 바가 많았어. 그런 여성을 아내로 삼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내 앞에 앉아있는 윤승비라는 인간은 지금 동무의 아내는 상하수도공으로 일하고 있어. 대학까지 졸업한 지식인 여사이. 왜 그런 험한 일을 택했겠는가. 그래 동무는 컴컴한 지하도에 침전된 오물 속을 걷고 있는 아내의 심정을 생각이나 해봤어? 분이 널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나를 용서해줘. 왜 소인지 자신이 없더구나. 너를 보면 눈물부터 앞설 나 자신이. 청진병사 마냥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한 너의 아름답고 당찬 모습을 그리며 굳게 포옹한다. 부디 쓰러지지 말아다오. 평범한 가정주부, 평온한 직업. 그것은 아직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의 곡절에 시달리기 때문이 아니야. 대학을 졸업할 때 우린 용남산 마루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자욱을 가슴에 새겨하며 가장 정의롭고 가장 깨끗하게 살자고 약속했지. 너와 나, 수기, 우리 셋 언제나 이 약속을 잊지 말자. 이대로 더우면 지하다가 침수될 수 있어. 밤무들 할 때까지는 견뎌야겠는데. 이걸 꽉 잡아. 예. 단단히 잡으라고. 움직이지 않게. 예. 자. 힘이 들지? 잃었어요. 오늘 타와를 시근하게 됐어. 그런 것 같군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 하지. 하지만 분 깨끗한 양심은 꾸준히 비껴져 있다 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무서워 말아요. 저건 기도 전차가 지나가는 소리야. 예. 이렇게 처음 누워있으면 도시의 소음이 다 들리지. 후회하지 않아? 상하수도공이 된 거. 아니, 후회하지 않아요. 고맙다, 당신아. 너의 참 뒤늦게나마 인생의 새 출발에 뛰어든 밝고 아름다운 이 사회에 나의 피와 땀을 바치고 싶어 이 길을 택했어. 입방한 너는 그만 찍고 손들이나 재채기 놀라고요. 저 선장대 할머니처럼. 예? 아니, 저 할머니 언제 저렇게 나가세요? 안 나가. 저기 엄마, 아니 저 할머니 제일 잘 되는 낯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할 줄 모르는 예편이 함지타령이라더니 쌍둥이면 나타령인가? 어머나, 저걸 얘기니?
오기 위해 손님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왕비를 단 장룡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주성실 할머니시죠? 예. 댁에 들렸다 왔습니다. 아니, 할머니, 우린 언젠가 한 번 만났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날에 저 예, 성상집에서. 옳습니다. 예. 제가 그때 한마디만 물었어도 이렇게 몇십밖에 돌지 않은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자 여기 좀 앉아서 얘기합시다. 예. 자, 여기. 연로하신 몸으로 가을고디 전투를 더와 나섰구만요. 집안에 밖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벌에 나와 보니 마음이 다 젊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농촌 태생이랍니다. 예. 할머니 고향이 송산군이었다죠? 예. 그땐 성산면이었지요. 거기서 나서 처녀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 지금도 여성의 노래를 부르던 민주선전 시대의 풍금소리랑 광복 후 장군님께서 주신 포지를 부녀받고 또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의 사람들의 모습도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고향 소리에 그만 이 늙은이가 주책머리 없이 지 소리만 했구만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예. 전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 노병을 찾고 있습니다. 그도 송산면 사람이었죠. 그분의 성함은 알겠죠? 예, 염종섭이라고 합니다. 염종섭. 너무도 잘하는 사람이군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선 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예. 저 할머니. 전 그분을 꼭 찾아야 합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이분들이 서로 헤어진 것은 1952년 가을 철교 습격 전투 때였습니다. 다시 강조했어. 10분 후면 아군의 선두부대가 폭파장치가 되어 있는 저 철교를 통과하게 되어 목숨을 바쳐서라도 놈들의 철교 폭발을 파탄시켜야겠어. 폭파 해체는 도분자. 알았습니다. 놈들은 내가 지시키기 위해서 이상. 자. 임마, 정신 차려. 누구야? 들어라! 홍사군이다! 야, 빨리! 저기 폭파장치구나. 예? 개새끼들. 저런 녀석을 끊어버려야겠는데. 저기 제가 하겠습니다. 안 돼. 저를 믿어주십시오. 안 된다니까. 비키세요. 철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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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엎드려! 엎드려! 상금 땅그들이 절개에 들어선 남에 이거란 말이다. 알아서? 어디서? 강기명 농무, 군대장 농무. 진격해오는 아군 땅 부대를 저지시킬 목적으로 놈들의 절개를 폭파시키려는 위기일발의 그 순간 염종석 분대장은 그대로 육탄에 대어 전기 폭파선을 안고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여 부대의 진격문은 열렸으며 그의 영웅적인 희생성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부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분대장 농무! 분대장 농무! 그 후 아버지는 전상자병원에서 정신을 차렸고 거기서 전쟁의 승리를 맞았지만 염종석 분대장은 아직까지 행방을 모릅니다. 장영동 씨, 염종석,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럼 혹시 잘못되기라도? 내게서 아름다운 모든 추억을 앗아가고 가슴 아픈 상처만 남긴 사람이지만 순한 많은 그의 한 생을 생각하면 나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예. 장영동 씨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사람은 차금석이란 이름으로 변성명하고 림산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분이 살아계신단 말입니까? 할머니, 고맙습니다. 이분을 찾아뵙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영웅메달을 전달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럴 테지요. 하지만 그 영웅메달이 애비의 반역 때까지도 가려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은 반역죄는 죄고 그분이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피를 서슴없이 바친 공적은 응당 그분의 것입니다. 자금속 아바에 대해 신고를 했다던 그 로이는 면당위원장이 총살을 당하던 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일가식소를 이룬 그는 전쟁이 끝나자 피해 젖은 고향 땅인 호나리차 승천으로 이주했답니다. 로이는 자주 그때 참상을 회상하면서 욕종놈이 종족을 감춘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곤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로인이 로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들어오시오. 아니, 차바이가 어떻게? 이거 밤늦게 찾아와서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어서 앉으십시오. 예. 한 대 배우십시오. 난 이게 좋습니다. 예. 자, 예. 비서동지, 예. 내 오랫동안 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당조직에 털어놓지 못한 심중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말을 꺼내기가 나 자신도 두렵지만 몇십 번 곱씹어 생각 다 못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느라면 아무리 기억하자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애써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일도 있죠. 요즘 내 머릿속에 짓궂게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말입니다. 상처자리가 깊이 베인 손이. 너무나 엄청난 생각이어서 그만. 농업위원회 서부위원장이 후퇴 때 정산면에서 악질 만행을 하던 그 제한된 놈과 신통이도 모색이 비슷하길래. 예?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에 난 상처자리가 그때 내 총탁에 맞아 쓰러졌던 그 놈이 분명합니다. 자, 이건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은 없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 보십시오. 예. 그럼 들어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예. 현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유골 사업소입니다. 저 차경심 기자를 제가 차경심입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아버님이 잘못됐습니다. 뭐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뜻밖의 자동차 사고로. 네. 차와바이가 치안대를 한 아버지를 빼돌린 죄가 두려워 자살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어. 경심이가 왔구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군 병원에 가셨다는. 아직 의식을 잃은 채 깨어나지 못했다네. 경심아. 아버지. 아버지. 선생님, 저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예요. 세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만 진정하오. 비서 동지, 왜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까? 네. 먼 길 왔는데 밖에 나가서 좀 쉬자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왔어? 누군가 유골 사업소라면서 아버지가 차 사고로 잘못되었다고. 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뜻밖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린 경심동무에게 알리지 말자고 했어. 동무가 그 소식을 알면 충격을 이겨내지 못할까 봐. 비서 동지,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가 안전배 신고된 그 일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뭐요? 아버지를 함부로 욕되게 하는 소리 하지 마. 누가 뭐라든 난 차바일 믿소. 고맙습니다. 전 비서 동지한테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소. 차바의 차사고 동무에게 절하를 건 정체 모를 사나이. 그날 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얘기를 하지 못한 내 불찰이 크단 말이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중에 차바이가 날 찾아왔댔어. 몹시 흥분돼 있더군. 뜻밖의 서부연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소. 서부연장이요? 예. 상저자리가 깊이 패인 서부연장의 손이 성산면 치안대본부를 습격할 때 자기의 총탁에 맞아 쓰러졌던 악질 치안대놈이 틀림없다는 거요.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차바일 바래고 돌아서니 아바이가 떨고 간 담배삼지가 눈에 띄더군. 담배삼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 여전히 비가 내리더군. 차바이! 아바이! 아니 어떻게 담배삼지를 들고 가셔도 원참 비서동지도 이게 뭐라고. 안녕합시다. 그러시오. 내 집으로 가시자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 도로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아바이, 언제부터 묻고 싶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오.
면당이 원장을 쏜 아버지가 인민군대 손에 처단되었다는데 차바이가 목격했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말아 주시오. 내 한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악몽 같은 피해의 그날을 영원히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한순간에 나의 꿈이 있던 정든 고향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애인마저 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을 사람들이 원한이 구천에 사무친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했습니다. 면당 위원장 동지, 용서하십시오. 용서. 이게 무슨 짓이오? 또 오라는데 문대장 이걸 놓지 못하겠는가? 난 문대장 동무가 이렇게 속대가 약한 사람인 줄 몰랐어. 뭐라고? 난 욕족의 자식이야. 죽어 마땅한 욕족의 자식. 이걸 놓으라는데. 수치를 당했으면 바로 시체하지 않겠소? 애비가 이 송소름 땅에 남긴 더러운 흔적을 누구더러 시시라는 거요? 그러고도 스타기는 견이 가버리겠다고? 비갑쟁이! 죽음으로 속죄하려는 것은 비겁분 자들만이 하는 짓이요. 살아서 한 놈의 원수라도 때려잡는 것이 피로써 죄를 지는 길이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함부로 목숨을 던지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 경심이에요. 경심이. 너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래. 네. 너한테 걱정을 또 끼쳤구나. 이 애비 때문에 가뜩이나 생각이 많을 텐데.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아버지가 먹게 날까봐 정말 겁났어요. 울긴 애들처럼. 어서 가봐라. 일이 바쁠 텐데. 아버지, 부탁 하나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뭔데? 약속하자요. 약속했죠? 그래라. 함께 모여 살자요. 나 짐 꾸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오겠어요. 무슨 일이냐? 이 모든 건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가 강준하 동무 일 없는 사건을 파고들지만 않았어도 놈들은 과거 경력이 복잡한 아버지 문제를 이용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한 생을 외롭게 사신 아버지를 편히 모시고 싶어하는 이 딸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네. 예비의 목숨이 두려워 원수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거냐? 내가 너를 훅 키웠구나. 말 못하는 호랑이도 제가 낳은 시라소니는 물어던진다고 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너 같은 자식이 이 나라에 천만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이 제도를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 살 권리가 있다. 이 세상에 피를 흘리지 않는 정의란 없다는 걸 명심해라. 이 땅이